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하마스, 가자 휴전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 여성 군인 4명 석방, 그리고 앨런 머스크와 DOG 윤리적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5년 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여성 군인 4명이 인질에서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석방은 휴전 협정의 두 번째 단계로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향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석방된 인질 이스라엘 여성 군인 4명.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공격 당시 가자 지구 인근에서 납치되었던 카리나 아리에프, 다니엘라 길보아, 나아마 레비, 리리 알바그를 석방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시의 광장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 인계되었으며 이후 이스라엘 군에 안전이 전달되었습니다. 석방 당시 이들은 하마스가 준비한 행사에 참여했고 팔레스타인 시민들과 취재진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 광장에서도 군중이 이들의 석방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둘째, 전쟁의 피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가장 치명적인 갈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4만 7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하마스가 주도한 공격으로 12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약 250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전 세계는 이번 다단계 협정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단계 휴전 협정. 현재 휴전 협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질과 수감자의 교환. 하마스는 1단계에서 총 33명의 인질을 석방할 예정이며 이 중 7명이 이미 석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맞춰 17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입니다. 석방 순서는 여성 민간인, 여성 군인, 노약자 및 부상자, 사망자, 시신 순으로 진행됩니다. 협상 및 감시국가? 미국, 카타르, 이집트가 이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복잡한 협상의 과정.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협상은 여전히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석방될 인질의 순서와 명단에 대한 논의가 협정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11월에는 하마스가 남성, 민간인과 시신을 먼저 석방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협정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석방된 인질 가족과 이스라엘 국민의 반응. 이스라엘 내 여론은 이번 석방과 협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남은 인질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텔아비브에서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석방된 군인 리리 알바그의 이모는 15개월 동안 울었지만 이제는 행복해서 운다고 말하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여섯째, 남은 과제.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1단계 협정이 끝나기까지 26명의 인질이 남아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정의 2단계로 넘어가려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신뢰 회복과 민감한 협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협정이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번 석방이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 세계는 이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앨런 머스크와 미국 DOG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 프로젝트인 DOG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윤리적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 DOG란 무엇인가? 먼저 DOG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한 새로운 정부 서비스입니다. 이름부터 흥미로운데요. 이 서비스는 미국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앨런 머스크가 DOG의 주요 인물로 임명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머스크는 DOG의 직원으로 활동하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윤리규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둘째, 앨런 머스크와 윤리적 딜레마. DOG에서 머스크의 역할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만약 머스크가 DOG의 정식 직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그는 정부 윤리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의미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 금지. 머스크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정부 문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수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도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등 여러 기관과 분쟁 중입니다. 형사적 이해상충법 적용. 머스크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DOG의 투명성 문제. DOG는 기존의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서비스는
대중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DOJ는 행정부 특권으로 보호되어 투명성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 부족에 대해 정부 감시 단체인 센터 포 리스판시브 에식스 CREW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왜 DOJ는 투명성과 윤리 규칙을 피하려 하는가? 이 프로젝트가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가? 넷째, DOJ와 관련된 법적 논란. DOJ는 이미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CREW와 시민단체 소송. DOJ가 자문단체로서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DOJ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역할. 현재로선 머스크가 DOJ의 직원인지 혹은 특별 자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별 자문은 1년에 130일 미만 근무하며 일부 재정 공개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 이해 상충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머스크의 역할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대중의 우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DOJ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머스크가 트럼프의 주요 정치 기부자라는 점에서 DOJ가 특정 기업과 개인에게만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REW는 머스크가 정부의 투명성과 윤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DOJ의 설립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섯째, 앞으로의 과제. 머스크와 DOJ를 둘러싼 윤리적, 법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DOJ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특권 아래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될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